질문. 남편이 나와 화해할 마음이 있나요? 상황 설명 없습니다.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보면은 남편이라고 썼으니까 부부겠죠. 그리고 화해할 마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싸웠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싸웠네 그러면은 화해하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실 건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 싸움은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주제든 간에 싸울 수도 있죠. 이 질문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남편이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남편의 그 감정, 이 싸웠을 때의 감정과 이 싸움을 표현했을 때, 싸우고 나서 분노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에 있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다툼과 다르게 순수한 내면의 감정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의 본질적인 성향이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 나보다 한 30살 많은 여자분하고 싸운다고 해봐요. 밖에서 그 여자분하고 싸울 때 존댓말 쓸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죠? 그런데 나보다 이제 약 25에서 30 정도 나이가 많은 우리 엄마랑 싸울 때 반말하잖아. 다르잖아. 가족하고 싸울 때랑 사회에서의 싸움하고는 달라. 이걸 이제 거름망이라고 하죠. 옆집 아줌마라고 할게. 이 남편하고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게 되면은, 싸웠어.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올 거야. 내가 친구랑 싸웠는데 이 친구가 나와 화해할 마음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입장, 여기서는 옆집 아줌마죠. 옆집 아줌마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라는 어떤 남자, 옆집 남자하고 싸웠는데, 이 싸울 때의 자신의 어떤 감정들이나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나 그런 말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보통 이렇게 제3자하고의 관계에서 싸움은 이런 거름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남편도 옆집 아줌마랑 싸우면 이 거름망 때문에, 아주머니 조심 좀 하세요 이렇게 하겠지. 근데 아내한테는 뭐라고 해? 야이씨,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거름망이 있는 것과 거름망이 없는 관계, 거름망이 있기가 좀 어려운 관계는 이 싸울 때의 심리가 달라. 단순하게 생각해도 딱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알잖아. 옆집 아줌마랑 싸울 때는 말조심 하잖아. 근데 아내랑 싸울 때는 말조심이 좀 덜 하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이 만약에 아내고 남편이랑 싸울 때, 옆집 아저씨랑 싸울 때는 솔직히 좀 무섭잖아. 그래서 좀 말을 좀 덜 하게 되거나, 아저씨 조심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남편하고 할 때는 야 너 보통 뭘로 싸우죠? 저는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야야 거리면서 싸우지 않을까? 내가 봤던 아내와 남편들은 다 그러던데, 내 친구들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거름망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타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의 주체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돼.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 이 남편이, 이 질문만 딱 들었을 때 이 남편이 나와 화해할 마음이 있나요? 이거 조금 오버해서 해석하면은, 야 이거 이혼한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전 남편일 수도 있잖아. 전 남편은 남에 가깝지 않나? 남인데 남이 아닌 어떤 그런 애증간한 사이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일 땐 또 다르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물어보거나 그 질문자가 말해줄 리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보편적으로 기준을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지. 이거는 타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문제지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일단은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질문자가 핀트가 좀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잡아주겠지. 안 잡아주고 뭐라고 하면은 진상인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시점을 어쨌든 넣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파악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질문 파악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직. 자,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어떻게 타로 카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타로 카드는 100% 아내가 남편하고 싸운 이후에 이 남편 아내에 있는 감정들이 여기서 이렇게 타로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로 카드를 보고, 여기 나오는 타로 카드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어쨌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는 누군가는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못했을 거야.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잘못했겠지. 그래서 어찌됐든 남편의 시점에서 지금 타로 카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남편 자체가, 남편분이 스스로 어떤 자신의 잘못, 아내가 지적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아내하고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타협할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소통이죠. 일단 그때 당시에 어떤 오해를 푼다던가, 싸울 당시에 너가 이렇게 화를 낸 거는 난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한 거였지, 너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든지, 내 잘못은 아니지만 너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 를 이제 타협을 해주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싫다면은 난 이렇게 할게 뭐 라든지, 어떤 타협. 어쨌든 소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내하고, 그러니까 즉 저기 싸움 상대방, 싸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상대방 대상에 대해서, 대상하고의 관계, 아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내죠. 아내하고 관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이 남편분 입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지. 이제 되게 어렵게 썼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이혼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혼할 거냐 이거고, 조금 이제 좀 가려서 얘기하면은 이 아내하고, 아내에 대해서 이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느냐 아직. 어쨌든 싸움이라는 거는 나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나쁜 감정을 좀 더 희석할 만한 자신이 이 아내하고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갈 어떤 그런 의욕이나, 이 싸움을 넘어서는 어떤 이 아내와의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애정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아내하고 남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 드라마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 아내가 막 재벌집 딸이고 남편은 일개 회사 막내 직원, 신입사원이야. 그럴 경우에 남편이 어떻게 걸음망 없이 아내한테 화를 내,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말을 이제 걸러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걸음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의외로 이런 걸음망은 이 두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 이게 걸음망이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 아이인 경우가 있어. 아이가 있으면 잘 안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결혼을 안 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서 관찰을 많이 해. 그리고 타로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타로를 보다 보면은 대략 알아요. 대략 그냥 간접 체험하는 거지. 근데 이 두 사람의 싸움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아주고 말을 조심하게 하고 하는 부분이 아이인 것 같더라고. 뭐
아이가 있는지,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 질문에서 알아볼 필요는 없고, 결국 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좀 걸리적거리는 걸음망이 있는지, 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크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 2번 같은 경우는 타로카드에 직접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3, 4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타로에서 나온 거는 화해할 마음이니까. 설계하고 있는 아내와의 관계 방향성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화해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하면은 뭐 3, 4번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추가 될 거예요. 해석이라기보다. 타로 카드가 무엇이 나왔는지 봅시다. 카드는 검킹 그리고 컵 나이트 역방향 컵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아내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온 카드들은 아내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의 주체는 남편이에요. 이 안에서 아내에 대한 단서는 이 남편이 중심이 돼서 생각하는 아내의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아내의 본질적인 이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생각하는 게 아내하고 본질하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안에서 아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돼. 물론 저는 합니다만. 지금 화해할 마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뽑힌 거기 때문에 화해할 마음, 그러니까 즉 싸우고 나서의 문제는 컵 나이트 역방향일 거예요. 그러면은 싸움 시점은 이쪽 검킹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킹이라는 것은 이때 싸워서 당시에 이제 감정이 검킹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 즉 이제 아내겠죠. 싸움의 이제 그 상대인 아내가 이 남편에게 다소 좀 엉뚱하거나 좀 급격한 환경 변화를 주었어. 말이 이제 환경 변화라고 이야기했지. 남편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이제 좀 긁은 거지. 그래서 사실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이 뭔가 시작한 것 같진 않아. 남편의 행동이 시작이라고 아내는 생각하겠지만 남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일 거고 그러니까는 어리둥절한 거지. 남편은 의도가 없어. 엄밀히 따지면 죄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겠지. 뭔가 죄가 있다면. 근데 그걸 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든 건 사실 아내 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내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겠지.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죄의 무게는 볼륨이 다르니까. 서로. 남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아내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싸움 시점에서의 검킹 태도로 보면은, 검킹인 마음이었다는 걸 보면은, 남편분은 보통 이제 조용하고 무던한 성격이었어. 그리고 사실 언쟁이나 논쟁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스트레스는 이제 운동으로 푸는 타입. 그러니까 뭔가 말로 풀거나 다른 사람 만나서 술 먹거나 뭔가 좀 모난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움직임 통해서 많이 이제 해소를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좀 말실수나 어떤 행동실수,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행동실수라는 게 다른 여자를 만났거나 뭐 다른 친구들한테 뭐 술 먹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아내한테 좀 무심했거나 아내가 이런 거 좀 나를 예뻐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예뻐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냥 무심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아내가 화날 수 있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는 건가 하면 또 오버페이스로 돌아가지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뭐야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남편분은 사람 감정의 변화에 좀 무던한 사람, 상대방이 뭔가 기분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이런 거에 반응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인지는 돼. 무관심한 건 아니야. 알아. 근데 그거를 괜히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화난 포인트가 아마 그걸 거야. 이 남편도 분명히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걸 알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였을 거고, 이게 이제 쌓이다가 남편이 반응 안 해주는 걸 뭐 알고는 있었겠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터진 거지. 야, 이것까지 나를 이렇게 안 해준다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터진 거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
남자가 검킹의 자세로 지금 싸움 시점에서 검킹의 자세로 있다는 거는 그 싸움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 검킹이 기질을 갖고 있는데 싸움이 크게 났다. 남편이 완전 크게 극대노할 만한 어떤 그런 긁음을 발생시켰다. 그러면은 이 남자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폭력을 쓰거나 집을 나가거나.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가지. 근데 그 둘 다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감정 자체가, 감정선이. 그냥, 왜 저래? 뭐야, 왜 저래? 그러니까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정말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아내가 좀 이상해 보였던 거지. 근데 아내는 쌓였던 거야. 남편은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 거야, 사실은 이게. 이 검킹만 봐서는 지금 오해 때문에 서로 그냥 삔또가 상해갖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내분을 평가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역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한 건데 제 생각에는 아내분이 소통을 원하는 타입의 여자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소통을 좋아해. 사람하고 이제 감정 이제 교류하고 자랑도 좀 하고 이쁨도 받고 약간 그런 발랄한 어떤 그런 편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꽤 난감해하고 난해하게 여기는 타입의 남자예요. 남편분. 근데 이거는 아내분도 마찬가지지. 아내분도 어떻게 해야지 뭔가 이 사람이 좋아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은 뭔가 답이 안 나와. 답을 모르겠지. 남편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 뭔지는 알아. 어렴풋이 남편도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알아. 근데 막상 그거를 실행하기는 어려워. 둘 다 그냥 성격이 그렇습니다. 상대방한테 맞춰주기가 어려운 타입의 성질이야. 자, 봐봐요. 나는 막 굉장히 성격이 무겁고 말도 조심하고 원래 저기 운동선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물론 모든 운동선수가 그렇지만 좀 이제 과묵하고 무게 잡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야. 그런데 아내가 좋아하는 건 애교 떠는 남자야. 야, 그거 자기의 본연의 성질을 그렇게 애교 떠는 걸로 이런 사람이 변하는 거는 꽤 쉽지가 않아. 그렇죠? 어쨌든 여자분께서 먼저 삔또가 상했을 가능성. 이제 남자분이 검킹만 봤을 때는 자다가 물벼락 맞은 거야. 근데 여기서 기사 역방향 갑니다. 내가 기분이 일단 나빠. 아니 뭔가 한 소리 들었으니까 기분이 당연히 나쁘지. 그리고 뭔가 한마디를 했겠지. 뭐 말수는 적지만 어쨌든 뭐 왜 그러냐 아니면은 뭐 이게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통은 했지만은 기분은 나쁘지. 풀리지가 않지. 여자분은 이제 그 소통을 받아주는 순간부터 또 와다다다 했을 거고 아내분께서는 이제 남편분이 이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기분 나쁨을 보통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 그죠? 근데 이 남편분, 여기서 나온 남편분은 내가 지금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이제 컴키사 역방향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죠. 검킹을 통해서 이 남자분은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뭐야 왜 저래 스트레스 받아 하고서 나가서 운동했을 거야. 근데 컵기사 역방향을 했네.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왜 저러는 거야. 나쁘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가서 그냥 운동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만 해서 그랬을 때는 남자가 여자한테 화해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왜냐면 자존심도 상했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 남자의 성질, 그 본질적인 성질은 아예 상대방을 공격을 아예 아싸리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회피하는 건데 회피도 아니고 공격도 아닌 어중간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뭐다?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를 나쁜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안이 뭔지 모르겠고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자다가 날벼락 맞은 것 같은 기분인데 원인은 알아야겠고 이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고 풀어줘야 내가 내일 아침에 밥을 얻어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 그렇다고 먼저 사과를 하자니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뭘 알아야 인정을 하든 뭐 반항을 하든 타협을 하든 할 텐데 몰라. 그 정도로 너무 갑작스럽고 정말 엉뚱한 걸로 지금 아내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싸웠다니까. 남자는 지금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뭐 하고 있어.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제가 봤을 땐 거름망 존재합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나 아이가 있는 것까진 몰라. 근데 사랑하는 건 확실히. 이거는 이 성격에 좋아하지 않고는 이렇게 어버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컵십을 딱 보고 사람들이 화해할 거예요 라고 할 건데 맞아요. 결론은 화해할 거야. 화해는 남자분이 먼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방식이 정석적인 화해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이거는 정석적인 화해는 내가 이래이래 잘못했어. 다음부터 이러지 않을게. 난 너와 제대로 된 가정을 갖고 싶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 수순이. 정석은. 그런데 1번부터 해결을 못하는 거야. 난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은 해.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빡치지. 아내 입장에서는 뭐? 모르는데 지금 사과를 해? 막 그걸 몰라? 넌 나한테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의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남편분은 조금 화해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좀 귀엽게 느끼는 것 같아. 아내분이 귀엽게 느끼실 것 같아. 아내가 싸운 상태야.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만한 타이밍을 골라서 아무것도 아닌 척 주는 이걸 뭐라고 하죠? 오다 주었다라고 하죠. 약간 그런 방식으로 화해 제스처, 플러팅 같은 걸 하는 거.